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어느 도시의 중심 온도를 U라고 했고요. 근교 농촌 지역의 온도를 R이라고 했어요. 도시화된 지역의 넓이가 S일 때 관계식이 다음과 성립받다라고 했네요. 자, 7년 전에 비하여 자, 넓이는 이렇게 변했고 농촌 지역 온도는 1도 높아졌고 도시의 중심 온도는 X도만큼 높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7년 전과 7년 후에 U를 우리가 U0, U7이라고 합시다. 7년 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7년 전 상황들을 다 제로로 붙일게요. 그러면 로그 10의 R0제곱 곱하기 S0의 1.8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현재 넓이는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25%만큼 확장했다는 얘기는 S였던 게, S0였던 게 어떻게 바뀌었다? 4분의 5배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농촌 지역의 온도, R0가 농촌 지역의 온도였죠. 그래서 R0가 뭐로 바뀌었다? R0 플러스 1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U0는 U0 플러스 X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U7이라고 넣은 거고요, 사실.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10에 R0 플러스 1에 곱하기 S0 거기에 4분의 5가 곱해진 거죠. 4분의 5에 S0 그거의 1.8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현재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알고 있었고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U7에서 U0를 빼셔야 X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X가 나오는데 그 값이 뭐랑 같아요? 로그 진수끼리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진수끼리 나눠주니까 10이 남고요. 결국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4분의 5의 1.8제곱 곱하기 S0의 1.8제곱 진수끼리 나눠지다 보니까 얘 약분되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4분의 5의 1.8제곱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로그를 따로따로 더하기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로그 10은 얼마? 1.8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5 빼기 로그 4라고 쓸 수가 있을 건데 로그 5가 사실 얼마예요? 로그 5 1 빼기 로그 2랑 같죠? 됐나요? 자, 따라서 얘는 1 빼기 로그 2고 얘는 로그 2의 2배가 됐으니까 결국 1 빼기 3 로그 2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로그 2 값을 대략적으로 얼마로 보래요? 0.3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0.3의 3배, 0.9, 1에서 빼니까 0.1. 그럼 얘를 곱하면 1 더하기 0.18 계산하니까 얼마? 1.18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을 보시면 FK는 정수고 GK는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의 0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식을 양변 로그를 취했을 때, 상형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K라는 값이 FK 더하기 GK로 이루어져 있고 FK가 정수고 GK는 소수다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K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다 라고 한다면 정수가 3이고 소수분 0.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로그 K가 3이다 라고 하면 정수가 3이고 소수 부분은 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가나다 조건을 볼 건데, 자, 가조건에서 뭐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2 로그 A 더하기 3 로그 B가 12.5가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나 조건에서는 뭐예요?
정수 부분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애와 어떤 애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로그 B의 정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야. 정수 부분에 안에서는. 됐나요? 그러면 봐봐. 로그 A 값과 로그 B 값을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똑같은 정수를 했으니까 제가 n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소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니까 FA가 얘가 되는 거고 GA는 얘가 되는 거고요. FB는 얘가 되는 거고요. GB는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나조건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 다조건 보시면 GA랑 GB분의 1이 같다는 얘기는 로그 A와 로그 B분의 1. 그럼 로그 B분의 1은 사실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식과 이 식의 뭐의 값이 소수 부분의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제가 놨지만 얘는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죠. 소수 부분이 현재 0 이상 1 미만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뭐로 봐야 돼? 베타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소수 부분을. 근데 베타가 0이면 이러면 소수 부분이 1인데 말이 안 되잖아. 베타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소수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GB가 베타였고 GB가 0이 되면 안 된다.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소수 부분으로 봐도 괜찮다가 이제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뭐예요? A 값, 알파 값하고 뭐랑 같아진다? 1-베타 값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넘겨주시면 결국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가족권에다가 로그 A 이 숫자를, 로그 B 이 숫자를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에 n 플러스 알파 더하기 3에 n 플러스 베타 얘가 12.5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 정리를 해보시면 5n에다가 자, 5n에다가 2알파 더하기 3베타예요. 그죠? 근데 알파 베타 더한 게 1이었으니까 얘는 5n 더하기 2에다가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2알파랑 여기 안에 있는 2베타랑 합해서 2가 된 거고 나머지 베타를 따로 쓴 거예요. 됐죠? 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로 정수고 이게 소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쪼개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12.5가 됐다라는 거는 12 더하기 0.5로 생각을 해서 베타가 얼마였다? 0.5였다. 그러니까 알파도 합해서 1이 되려면 알파도 0.5가 된다라는 거고 n 값은 5n 더하기 2가 12가 되니까 n은 2였구나. 그러면 이 값은 사실상 얼마였고 2.5였고 이 값도 사실상 얼마였다? 2.5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될 거고 지수표는 바꿔주면 10의 2.5제곱이 되는 거고 b 값도 10의 2.5제곱이 되니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얼마? 10의 5제곱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 예 함수 예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루트 3으로 묶어보면 x 자, 이 숫자도 사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의 n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3 이렇게 있으니까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x-3의 n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이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1사분면서 만나는 점 B의 좌표를 3n제곱, 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3n제곱, n이 있어가지고 기울기 루트 3짜리 직선에 딱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교점이 A, B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1,0 자, 근데 루트 3짜리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뭐 더 가파르게 됐을까, 이거를 지금 잘 몰라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를 한번 볼 건데, 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얼마예요? 3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n이 1일 때가 얼마예요? 3-1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였단 얘기야, 지금? n이 1일 때는 2분의 1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꽂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루트 3이죠. 2분의 1이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3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직선이 꽂혀 있다는 거고, 만나는 교점이 더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한 건 n이 1일 때죠. 근데 n이 2일 때 생각해 보면 이점보다 어쨌든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고, 누워있는 이 함수의 오른쪽 점이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때마다 기울기 평행을 이렇게 꽂아보면 당연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A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다? 사사분면에 있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 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항상 그려보셔야 하고,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요 길이를 AB니까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AB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현재 요거죠, 요거. 그게 로그 3을 취했을 때 1보다 크고 50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근데 이 길이는 확실한 거는, 자, 3의 n제곱에서 요 좌표에서 이 길이만큼 뺐을 때, 즉 A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근데 A의 x좌표는 어디와 어디 사이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죠? 사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AB의 길이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n제곱 마이너스 1과 3n제곱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 로그 밑을 3에 대해서 취했을 때 로그 3의 3n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얘는 n이 되는 거죠. n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얘랑 이제 비교해보면 얘가 로그 3의 3의 n제곱이었잖아요. 거기서 진수가 1만큼만 빠진 거야. 그럼 되게 사실 n이 컸을 때 당시에는 되게 조금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n보다 아주 살짝 작은 n-1점 얼마 하고 있는 숫자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n에다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막 집어넣어 봤을 때 이 값이 어디 범위에 있도록 1과 50 사이에 있도록 하는 n 값을 생각해 보자인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디와 어디 사이 있죠? 0. 얼마와 1 사이에 있잖아요. 이 범위를 만족하나요? 만족 못하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n이 2일 때는 어때요? 1. 얼마부터 시작해서 2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n이 3일 때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야? 요 부분이 50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n이 50일 때는 실제로 어떻게 되죠? 49. 얼마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은 값인데, 그 값은 어쨌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되죠. 근데 n이 51일 때는 50. 얼마보다 크고 51보다 작으니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n 값들을 모아두시면 뭐부터?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0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개수가 몇 개다? 49개의 n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자, 요 좌표를 x1, y1, 요 좌표를 x2, y2라고 했어요.
그때 기역, 니은, 디귿 사이의 관계가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뭐 밑이 2고요. 얘는 밑이 4네요. 그죠? 자, 얘네들 뭐 평이동 관계 당연히 없고요. 그죠? 자, 얘 역함수를 생각해보면 누구예요? y는 4의 x제곱이죠. y는 4의 x제곱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 만나는 교점이 사실 뭐랑 똑같아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였기 때문에 교점이 뭐다? y2, x2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우리가 대칭시킨 q'이라고 놓을게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은 서로 뭐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역에서는 일단 x1이 1과 2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의 교점이 현재 교점의 x좌표가 x1이었죠. 그죠?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지 체크하고 싶으면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 대소 비교와 1을 넣었을 때 얘와 얘의 교점, 이 지점의 대소 관계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1을 실제로 넣어볼까요? 지수함수에서 넣어보면 여기는 몇 콤마면? 높이만 쓸게요. 1,2니까 여기 2가 될 거고요. 여기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 6이 되겠죠? 실제로 누가 큰지 비교해보시면 이쪽에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다는 거 맞죠? 만약에 이 관계가 이쪽이 만약에 더 커버리면 사실 1이 여기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로그 2의 6이 더 크니까 여기에 1이 꽂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2를 대입을 해봤을 때 2는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로그 2의 7이 되겠죠. 자, 4는 사실 로그 2의 16이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2가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x1이라는 값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대입을 이용해서 대수관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니은식을 보시면 y2랑 x1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x좌표랑 y좌표를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던 거냐면 대칭을 시켜서 y좌표를 x좌표 위치로 바꿔서 x좌표끼리 비교하는 관계로 제가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얘를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y2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x좌표를 변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좌표와 x좌표의 비교인데 아쉽게도 y2가 아니라 2y2였어요. 그럼 2y2가 또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2y2를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근데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 두 개를 보니까 밑이 2와 4였어요. 그죠? 자, 간단히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얘가 y는 4x제곱이고 얘는 y의 2x제곱인데 자, 어떤 상수함수를 딱 꽂아봤을 때 요 만나는 교점하고 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만 쓸게요. 몇을 대입해야 t가 나와요? 로그 4의 t가 되겠죠. 몇을 대입해야 t가 나와요? 로그 2의 t가 되겠죠. 근데 로그 4의 t는 사실 정리해보면 뭐야? 2분의 1의 로그 2의 t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뭐예요? 절반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절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 좌표의 2배 된 게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높이와 똑같은 상수함수를 딱 꽂아봤을 때 만나고 있는 요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2y2, x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p좌표는 요거예요, 요거 교점. x1이 여기 있는 거고 2y2가 여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다? 2y2가 x1보다 커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현재.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y2보다는 어떻게 될 거고 클 거고 2y2보다는 작게 되는 쪽에 x1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이제 디귿을 볼 건데 자, 디귿 이러한 식은 우리가 넓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변 나누기를 통해서
기울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넓이보다는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뭘 나누게 될 거냐면, EY2가 보이네? 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아무래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서 얘를 X좌표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울기로 본다는 건 X분의 Y좌표로 생각하는 거잖아.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 그죠? 그래서 얘를 X좌표로 생각하고, 얘는 X좌표죠. 실제로 X1. 요거.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나눌 거야. 그럼 곱을 나누시게 되면 X1분의 Y1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나눠주시면 2Y2분의 x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눈 값은 얘네들의 곱을 나눴어요. x1하고 y2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은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얘와 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식으로는 이렇지만 기울기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 y1과 0,1 사이의 기울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어때요? 2y2,x2와 0,1 사이의 기울기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점 어디 있어요? 자, 0,1은 어디 있니? 일단 여기 있죠. 여기 0,1. 자, x1, y1 어디 있어요? p좌표 여기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함수에서 요 점과 요 점이 표인 상황이네요. 요 기울기네요. 그죠? 자, 이 점하고 이 점. 일단 이 점은 여기 있고요. 이 점 어디 있어요? x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한 이 기울기랑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등호가 만족해 안 해요?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그려질지 알려줬고요. 그 다음 구간은 그 전 구간에 대해서 1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칸 이동하면 한 칸 올라가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있던 모양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보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fx가 뭐가 되는? AX가 되도록 하는 교점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 최대 최소, 합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보자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0부터 1까지는 정확히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알려줬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0 대입하시면 얼마? 2. 1 대입하시면 얼마? 1 되면서 2에서 1에 2 높이에서 1 높이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죠? 원래는 지수함수가 지금 밑이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들어갔다 생각하면 2분의 1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등호는 어디 들어갔어요? 0에는 이상, 1에는 미만이니까 여기는 포함됐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모양이 어떻게 됐다? 1만큼 구간 이동하게 되면 1만큼 올라간다 했으니까 이 모양이 어디에서? 3높이에서 2높이로 떨어지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여기, 여기서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y는 ax라는 직선에 딱 꽂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y는 ax는 항상 지난 점 있지? 원점을 항상 지나고 있어요. 근데 원점에 지금 현재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교점 안 생겼어요, 아직은. 자,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하겠죠. 자, 그러면 3개가 되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생각해 보면 교점 개수가 3개일 거예요. 여기는 안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왜 안 맞는 것도 잠깐 설명하자면 y는 x를 그려봤을 때 y는 x와는 지금 계속해서 만나지 않고요. 이거보다 기울기 어쨌든 뭐 할 거야? 노란색 선은 가파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만날 일이 없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3점이 생길 거고 이게 조금 더 완만해져서 어떤 점을 지나게 됐을 때 요 점을 지나게 됐을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됐어요? 갑자기 여기서 하나가 늘어나면서 4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랑 노란색일 때가 3개가 교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노란색 선의 그 기울기를 구해보자면 얼마예요? 몇 콤마 몇을 지나죠, 현재? 요 점의 좌표는 2,4가 되니까 2,4를 지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2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점의 좌표는 2,4에서 1만큼 바뀐 거니까 3,5가 되겠죠? 기울기는 얼마? 3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범위는 3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지. 이게 됐죠? 근데 자,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1보다 더 완만해지면 이제는 여기랑은 안 만나는 대신에 여기랑 만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그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랑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그려지면 3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1개, 2개, 3개 되면 만나죠? 3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되면 3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그럼 이거보다 더 내려간 경우 이렇게 지났을 때 4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가 될 거고 보라색 선은 안 되고 빨간색 선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 구해보시면 현재 여기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럼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만큼씩 또 마이너스 1만큼씩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고 기울기 얼마? 5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얼마? 5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져도 되는 거죠. A의 범위가. 그래서 이러한 범위가 되거나 또는 이러한 범위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최대값은 어디에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어디에서? 여기서 나오니까 2분의 1과 2분의 2의 합은 얼마?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 개수를 fn이라 할 때 그 순서상 개수가 109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고 과정을 논술하라 라고 했어요. a, b는 정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정수, 정수, 일명 격자점이라고 하죠. 격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좌표, y좌표의 곱이 양수가 되는데 뭐죠?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부호가 같은 지점이 어디예요? 드무도 없으니까 정확히 1, 4분면과 3, 4분면 경계도 안 돼요. 축도 안 돼요. 1, 4분면과 3, 4분면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나조건, 다조건에 보시면 어떤 로그 함수보다 아래쪽에 어떤 지수 함수보다는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함수들이죠? 기준이 되는 게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n이라는 함수에다가 a, b를 대입했더니 b쪽이 더 작거나 같았다는 얘기는 이 함수보다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등호 있으니까 그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경계 포함. 자, 얘는 기준이 되는 함수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 얘보다 더는 위쪽에 또는 같게 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일단 지수랑 로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 문제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죠. 혹시 두 개가 역함수 관계?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어때요? 역함수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얘는 점근선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n이 되죠? 자, 얘는 점근선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n이 되죠?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인데 찾아보시면 얘는 자,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고 y좌표는 어디다?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됐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n.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면서
아, 이렇게 돼 있는 로그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그릴게요. 둘이 역함수 관계였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자, y는 x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이 함수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조건 보면 이 사이에 있는데 거기다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영역에 있거나 여기 영역에 있는 격자점들을 뽑아보겠다라는 거고, 경계 포함이지만 축에 대한 경계는 포함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음수쪽은 정확하게 좌표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잖아요. 얘랑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격자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맥시멈 여기 라인까지밖에 못 생겨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라인까지밖에 격자점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자점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안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 축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여기에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영역만 정확히 격자점이 들어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개수가 몇 개예요, 현재? n-1개가 격자점이 들어가죠. 여기도 n-1개의 격자점 들어가니까 총 몇 개? n-1의 제곱 개만큼의 격자점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n-1의 제곱이 일단 109보다 뭐 해야 되겠어요? 작아져야겠죠. 이쪽에도 이제 개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정확히 하면 같다까지 뭐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럼 n-1의 제곱이 109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n에다가 몇을 대입해보면 12를 대입해보면 11의 제곱이 121이 돼버리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럼 얘는 12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따라서 11까지는 일단은 괜찮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n이 한번 하나하나 낮춰 나가도록 합시다. 11일 때 만약에 개수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n이 10일 때 개수를 또 보고, n이 10일 때도 개수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 n이 9일 때 이런 식으로 낮춰가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1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1부터 반대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n이 11일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이 11이면 일단 여기에서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요거에서 몇 개? 100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야? 1사분면에서 몇 개가 생기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109개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근데 1사분면은,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대입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y좌표에 대한 범위는 뭐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아니면 이 라인이 이런 데는 이 값부터 커야 되는 거잖아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아니면 2x제곱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y좌표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누구보단 작아야 돼? 빨간 선보단 작아야 되니까, 또는 같아야 되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n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n은 11이니까 여기다가 11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돼요. 1 대입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어차피 음수니까 음수보다 0보다 크다가 더 겹쳐져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 대입해보시면, 자, 여기도 11 대입해서 로그 2의 12가 되겠죠. 근데 얘가 대략 얼마니까? 3. 얼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몇 개? 3개가 정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0은 제하고 1, 2, 3 해서 3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x가 2일 때도 봅시다. 2일 때는 여기 대입해도 여전히 음수니까 아직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로그 2의 13이니까 여기 개수도 몇 개?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x가 3일 때는,
자,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가 쓸게요. 자, x가 3일 때는 여기다 3 대입해보시면 8 빼기 11이니까 여전히 여기가 더 커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3 대입해보시면 로그 2의 14이니까 개수가 몇 개예요? 또 얘가 3점 얼마죠? 3점 얼마죠? 그래서 3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x가 4일 때는 4 대입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16 빼기 11이에요. 그러면 5가 되니까 얘보다는 이쪽이 더 커져 버렸죠? 그래서 5 이상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해서 보시면 로그 2에 15가 되면서 얼마가 됐죠? 3. 얼마. 그럼 여기 범위 안에 보니까 어때요?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y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제부터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몇 개가 생겼다? 3개 해가지고 1, 4분면에 있는 개수는 총 몇 개? 9개가 됐어요. 그럼 마침 몇 개야? 100 더하기 9 해가지고 109개가 나오게 됐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n의 값은 얼마다? 11이 됐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개수가 넘어가 버렸으면 그 다음 n이 10일 때 해보고 또 안 되면 n이 9일 때 해보고 점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